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 담당을 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재난관리법 뒤쪽에 남아있는 부분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비단계. 저희 예방단계까지 했었죠, 그죠? 이제 대비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보면 이제 뭐를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예를 한대요. 이건 타이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재난관리 자원의 관리를 한답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여기 갔을 때 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재산, 인력, 물적, 인적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이제 뭐라고 한대요? 이하에서 다. 재난관리 자원이라는 말을 계속 쓴대요. 그러니까 이 재난관리 자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적인 것과 인적인 게 다 들어가 있다. 얘를 이제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난 현장에서 긴급통신수단을 마련을 한답니다. 이것도 다 무슨 단계예요? 지금 대비 단계입니다. 대비 단계. 그래서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책임기관의 장이고, 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다 행안부 장관이다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세 번째, 국가재난관리 기준의 제정 및 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행안부 장관이 제정하고 운영한다. 대신 무슨 단계에서? 대비 단계에서. 네 번째, 기능별 재난 대응 활동 계획의 작성 및 활용.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누가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책임기관의 장이.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할 수 있는지는 그냥 참고로 보라 그랬죠. 타이틀이 중요하다고, 타이틀.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요거는 시험제 잘 나왔죠. 최근에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과 운용 단계가 일단 대비 단계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 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책임기관의 장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걸 잘 알고 계셔라. 그래서 첫 번째가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다.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얘 이름이 뭡니까?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시험제가 워낙 잘 나와서 최근에. 그리고 또 얘가 이름이 뭡니까?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용은 대비 단계에서 실시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대의 위기사항 매뉴얼 작성 관리 및 훈령.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기사항 매뉴얼입니다. 그럼 이것도 누가 이제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하냐면 우리가 이걸 기본법에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관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다라고 되어 있고요.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도 어디서 한답니까? 대비 단계에서 한답니다. 그 정도 보십시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체계를 갖춰야 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 변경하면 행안부 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책임기관의 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누가 하냐면 행안부 장관이 합니다. 아홉 번째,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행안부 장관이 세우고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타이틀 위주로 보시죠. 타이틀 위주로. 타이틀 위주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밑에 가보면 재난대비훈련 실시까지 마지막 다 어디서 한다? 대비 단계에서 실시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정리해놨죠? 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이제 재난 대응 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대비 봤고요. 세 번째죠, 세 번째. 자, 우리 소방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단계다 라고 했었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재난사태 선포 잘 나오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난사태 선포는 누가 한다? 행안부 장관이 어디 심의를 거친다?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냥 즉시 선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뭐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 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할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행 오지 말아라. 이동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권고할 수 있다. 명령이 아니고 권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갔을 때 유아, 초중등, 고등 여기에다가 이제 휴업, 휴원, 휴교, 그죠? 이런 것들 처분을 요청할 수 있더라 라는 것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재난사태 선포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자, 응급조치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응급조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우리가 누가 내릴 수 있냐면 지역통제단장이라는 사람과 구청장이 할 수 있는데, 이 지역통제단장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을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시도 긴급 구조 통제 단장과 시 군구 긴급 구조 통제 단장,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지역 통제 단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떠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모든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앞에 지역통제단장인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거 잘 보시라 그랬죠. 진화,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현장 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이렇게 세 가지만 우리 지역통제단장인 누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되고, 나머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 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구분 없이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더라? 요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사항이 나오더라 라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게 대응 단계에 나와 있는 응급조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단계도 대응 단계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을 판단해서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누가 하냐면 주관기관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기경보 발령을 대응 단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밑에 가보면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재난 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뭐를 발령을 하냐면 위기경보라는 걸 발령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처음일 때는 관심, 그리고 주의로 넘어가고 좀 더 심해지면 경계, 더 심해지면 심각, 그죠? 이렇게 간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면 그쪽에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얘가 위기경보 발령이 대응 단계다라는 거. 네 번째, 재난예보 경보체계 구축 운영, 요것도 대응 단계입니다. 자, 이거 누가 합니까? 책임기관의 장이 합니다. 네. 읽어보시죠. 누가 하는지는 읽어보시고, 이게 대응 단계다. 자, 동원명령, 요것도 대응 단계다. 맞나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동원할 수 있냐면 민방위대에 동원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 또는 조치 요청할 수 있고요.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부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 명령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이 내용도 같이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대피명령입니다. 대피명령. 자, 대피명령은 도망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누가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 지역통제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맞습니까?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령하거나 선박 자동차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 장소를 여기로 나가십시오 라고 지정할 수 있대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7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구역의 설정이죠. 자, 위험구역의 설정은 누가 한다? 시장군수구청장과 똑같아요. 대피 명령하고 지역통제단장이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위험구역이라는 걸 설정을 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그죠? 그래서 위험구역에 들어오지 말아라. 여기 안에서 위험한 행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위험구역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다. 무슨 단계에서? 대응 단계에서. 오케이. 누가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8번째, 강제 대피 조치. 이것도 제가 누가 한다 그랬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틀림없이 대피 명령이나 또는 위험구역 설정에 의해서 나가라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으면 끌어내야지 뭐. 목 잡고 끌어내야죠. 그죠? 자, 그리고 9번째, 통행 제한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해요? 지금 다 시군구구청장과 그리고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대응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뭐냐면 도로를 내가 지정해서 내가 긴급수송을 하는 차량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 나머지는 통행을 금지한다. 또는 제한을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경찰의 협조도 요청이 가능하고요. 다음 10번째, 응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거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시군구청장만. 그래서 이웃하는 시군구한테 뭐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재난관리 자원을 좀 더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것도 다 어디예요? 지금 대응. 11번째, 응급부담. 자,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재난 현장에 있는 사람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대요. 그죠?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의 토지, 건축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약간 우리가 기본법에서 보는 약간 종사명령이나 또는 이제 강제처분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얘 이름이 뭐라고요? 응급부담입니다. 자, 이것도 누가 한다? 맞습니까? 자, 근데 지금 갔을 때 이 응급조치라는 거라고 나와 있고 이 응급부담이나 또는 여기 앞에 나와 있던 응원, 뭐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이런 것들을 시도지사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도지사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시도지사가 지금까지 나왔던 요 내용들 얘를 우리가 응급조치라고 합니다. 동원명령, 대피, 쭉 배웠던 거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응원, 응급부담. 자, 이거를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시도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도지사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어떨 때? 재난이 클 때.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다. 또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시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되는 경우. 또는 이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이 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이 13번은 뭐에 대한 거예요? 이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한 겁니다. 그죠? 이것도 대응 단계에 나오죠. 이 시험제 잘 나오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얘를 왜 여러분들 시험제가 잘 나온다라 그랬죠? 이게 청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대응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고 청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 그래서 설치 목적부터 긴급 구조에 관한 사항에 총괄, 조정 맞습니까? 그리고 긴급 구조 기관과 긴급 구조 지원 기관이 하는 긴급 구조 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 통제를 위해서 우리가 중앙 긴급 구조 통제단이라는 걸 설치한다. 한번 잘 보시고. 자, 얘를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청에 설치합니다.
단장은 청장이고 부단장은 소방청 차장이다. 맞죠, 여러분들? 딱 여기까지예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 그리고 뭐 구성 및 기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앙통제단에선 이런 것들을 한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긴급 구조 대책을 총괄하고 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 갔을 때 긴급 구조 활동의 지휘 통제 활동을 지휘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긴급 구조 지원 기관 간의 어떤 역할 분담, 그리고 현장 활동 계획, 현장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긴급구조 대응 계획의 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구성이 있다 그랬죠? 그 구성이 이제 부서 구성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중앙통제단장이 있으면 여기 맨 위에 청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누가 있습니까? 차장이 있는 거죠. 자, 저는 여러분들 뭐를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4가지, 5가지죠. 부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왜냐면 여기 세부 요거 있죠, 여기. 제가 비워놓긴 했지만 여기는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는 좀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 예전에 나왔지만 전 요 큰 부서들은 꼭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총괄지휘부에는 뭐가 있다? 뭐 연락 공보 담당과 국방부 조정관, 비상지원팀이 있다. 세부 부서 종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대응계획부에는 상계정이 있다 그랬죠. 상계정.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가져가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는 수통자. 통자. 근데 여기는 수통자인데 다 지원자가 들어가요. 지원자. 그래서 수송에 관련된 거, 뭐 통신에 관련된 거, 자원에 관련된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지원자가 여기도 들어가니까 조금 조심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수총자로 시작되는 지원이거든요. 수통자로 시작되는 지원. 그리고 현장 지휘대 같은 경우는 현장 가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구조, 그죠? 뭐 현장 통제, 응급 이런 것들. 자, 긴급복구반 같은 경우는 긴급자가 다 들어가더라. 긴급자. 이 정도만 그냥 가져가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중앙통제단의 세부 구성 같은 경우는요, 법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굳이 안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에 이 부서 이름은 나와 있거든요. 얘로 구성을 한다, 중앙통제단을. 그래서 이 부서 5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거보단.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앙통제단을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대비 단계일 땐 긴급구조 지휘대만 상시 운영한대요. 자, 근데 이제 조금 재난이 단계가 올라간 거예요. 대응 1단계. 대응 1단계는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 지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아직 시군구는 운영이 되지 않고요, 그냥 긴급구조지휘대 정도만 현장 지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더 올라가요. 그럼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거죠. 좀 더 커졌네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지역통제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움직여줘야겠죠. 대응 3단계. 여기는 시군구가 아니고 2개 이상의 시도죠, 시도. 시도. 시군구나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중앙통제단이 있고 시도 통제단이 있고 시군구 통제단이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가보면 그 시도와 시군구 통제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시험제 잘 나오죠, 그죠? 그럼 중앙은 청에 설치하는 거고, 이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은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 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
맞습니까? 역할 분담과 재난 현장에서 지휘 통제를 위해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설치 장소 중요하죠. 설치 장소. 그래서 제가 어디에 설치한다라고 했냐면 본부에 설치를 하고 또 서에 설치를 하죠. 맞죠, 여러분들?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에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본부장과 서장, 이 단장들을 합쳐서 지역통제단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을 합쳐서 우리가 지역통제단장이라고 얘기한다. 자, 다음 15번째. 긴급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긴급구조를 누가 하는 거냐면 지역통제단장이 하는 거예요. 지역통제단장. 왜냐하면 소방청장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재난은 각 지역에서 먼저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긴급구조에 대한 건 지역통제단장이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이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 잘 나오죠. 이건 통으로 제가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난 현장에서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지휘활동을 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건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요거죠. 요거. 꼭 암기해 주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거기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재난 현장에서 인명의 탐색 구조, 탐색 및 구조라고 나와 있고, 보이시죠? 그리고 긴급구조 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긴급구조 요원, 긴급구조 지원 요원 및 재난관리 자원의 배치와 운용.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추가 재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 응급조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강제대피 조치라던가 뭐 동원명령이라던가 등등등등 있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누구에 대한 임무 부여를 해라라고 되어 있냐면 긴급구조 지원기관과 자원봉사자. 이게 좀 특이하거든요. 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뭐를 해라? 이제 임무를 부여해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갔을 때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도 나와 있고요. 됐죠? 자, 그리고 여덟 번째 가보면 긴급구조에 필요한 어떤 자원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일곱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그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교통 정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통으로 좀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최근도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장 지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근데 이게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바로 위에 사람, 결국 본부장이죠. 시도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조금 더 커요. 이제 훨씬 크면 이제 중앙통제단장이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군구 통제단장이 하다가 조금 재난이 커지면 시도가 나서고 더 커지면 중앙 쪽이 나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가보면 긴급대응협력관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요거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다음과 코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얘가 좀 나왔어요. 시험 문제. 긴급구조 대응계획이라는 게. 보이시죠? 긴급구조 대응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누가 세운다라고 되어 있냐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긴급구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대응계획의 수립 세부사항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나와요. 처음에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기능별 대응계획이 나오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보면 유형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이 나와요. 세 번째가 유형별.
이거를 전부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기본 계획 3가지와 유형별 3가지를 꼭 암기를 해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기능별도 나올 수는 있죠. 이게 예전에 얘가 나왔어요. 이 비상경고. 비상경고. 왜냐면 여기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있었는데, 야,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능별에 대한 게 있다라는 거 하나 보시고, 자, 기본 계획이 3가지가 들어가고, 유형별에 3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 정도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는 그냥 긴급구조 대응 계획의 어떤 목적, 맞습니까? 또 이제 적용 범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냐면 긴급구조 대응 계획의 기본 방침과 절차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에 가보면 운영 책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 그죠? 자, 그리고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 계획에는 지휘 통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대요. 근데 지휘 통제에 대한 내용에 거기 가보니까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긴급구조 체계와 중앙통제단, 지역통제단.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 체계 등에 대한 상황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 갔을 때 또 비상경고가 나와 있죠. 그죠? 비상경고는 긴급대피나 상황전파, 비상연락. 전파나 비상연락. 이런 거에 관한 사항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 밑에 가보면 12번.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12번에 가보면 대중정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피해 상황 분석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고요. 구조 진압, 응급의료 등등등등. 그리고 4에 가보면 14번째 가보면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거기에 긴급오염. 그죠? 그래서 긴급오염 통제도 해야 된다. 현장 통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아에 가보면. 그리고 자와 차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15번에 갔을 때 긴급 복구, 긴급 구호, 재난 통신 이런 내용들. 그죠? 그래서 어려우면 저는 이 타이틀 정도 그냥 보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이게 타이틀 정도 보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난유형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3가지가 있더라. 3가지. 그래서 여기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대한 사항,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대응 매뉴얼에 대한 사항, 마지막에 갔을 때 비상경고 방송 메시지 작성에 관한 사항.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긴급구조 지휘대라는 걸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긴급구조 지휘대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도 구성에 요원들이 어떤 요원들이 들어가는지 정도 체크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속기동 요원이라던가 자원지원 요원이라던가, 맞습니까? 요원들 종류가 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통신지휘 요원, 통신지휘, 안전 담당, 경찰 관서, 권역 응급 의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이제 뭐라 그러죠? 우리 이제 개정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얘가 없어지더라고요. 얘가.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 확정되면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긴급구조 지휘대라는 걸 소방서에 만들기도 하고, 2개에서 4개의 소방서별로 본부장이 1개를 설치하는 방면현장 지휘대라는 게 또 있고, 또 본부에 설치하는 게 있고, 2개에서 4개의 본부별로 청장이 설치하는 게 있다 그랬죠. 얘 이름이 권역.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원들 있잖아요. 요원들. 요원들이 만일 이미 그 안에 이제 중앙통제단이 있다면 중앙통제단의 부서로 배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중앙통제단 부서에 어디로 들어가는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속기동요원이 대응계획부에 들어가고, 여기가 자원지원부에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구조진압반에 들어가고,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안전담당요원은 뭐 연락공보 담당이나 뭐 안전 담당에 들어가고, 안전, 그죠? 안전. 그리고 얘는 현장 통제반에 들어가고, 얘는 응급의료반에 들어가겠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중앙통제단이 설치되어 있을 때 그 각각의 부서에 요원들이 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 다 어디 단계예요? 대응 단계 내용입니다. 대응 단계 내용. 내용이 좀 많지만 최대한 줄여서 이 정도예요. 이 정도는 좀 보시면 좋다라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복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난 피해 신고와 조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 얘가 복구 단계에서 실시가 된다라는 거고, 이게 다 시군구 맞습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두 번째가 보면 책임기관의 장은 또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다음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뭐 하래요? 뭐 통보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 읽어보시고, 재난 복구 계획의 수립, 이것도 복구 단계인데 책임기관의 장이 한대요. 그리고 복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라고 해가지고 누가 중대본이 한다 그랬죠. 중대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 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디 심의를 거친다 그랬죠? 요거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건의할 수 있어요?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선포자는 대통령, 건의 요청은 지역본부장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이런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대요. 그죠? 이거 하나 잘 보시고. 자, 그리고 7번째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거, 네, 읽어보시면 되죠. 그리고 밑에 갔을 때, 뭐, 국민안전의 날이나 또는 방제의 날, 안전점검의 날, 요거는 그냥 우리가 소방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하나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해서 거기 갔을 때 국민안전의 날은 4월 16일. 그죠? 그리고 방제의 날,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 방제의 날은 5월 25일.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얘가 이제 재난관리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챕터 8에 가보면 소방의 역사와 조직론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는 좀 빠르게 여러분들 뒤쪽에 좀 진행을 해서 뒤에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뒤에 내용은 내용 자체가 많지 않죠. 그죠? 그래서 구조구급법 응급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뒤에 남아있는 내용. 됐습니까? 네. 학교로는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칠 거고요. 마칠 거고,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챕터 8부터 해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